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최진석 교수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위한 철학의 힘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챕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덕 예, 덕입니다. 덕 있는 사람 할 때 그 덕이고요. 나를 나로 만드는 힘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 덕이 나를 나로 만드는 힘이라는 메시지를 설파하고 계신 챕터고요. 들어가는 부분에 이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덕은 자기를 자기로 만드는 힘. 덕이 온전해졌다는 말은 자기를 자기로 만드는 이 힘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태연자약, 기세 없는 기세를 갖는 상태다. 네, 저희가 태연자약하다라는 단어는 가끔씩은 듣는 단어잖아요. 태연하게 잘 대처해봐, 뭐 이런 조언들도 많이 해주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재밌는 소재로, 나무닭이라는 재밌는 소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아시죠? 기세 없는 기세를 갖는 상태, 되게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챕터 읽고 나면 어떻게 그 덕 있는 상태, 기세 없는 기세를 갖추실 수 있을지 조금 힌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덕이 온전해지는 나무닭의 경지. 덕에 대해서는 이미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책에 비교적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덕은 자기를 자기이게 하는 가장 밑바탕의 힘입니다. 자기를 자기로 활동시키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자신만의 근본적인 작용 능력이죠. 일본의 스모의 신으로 불리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후타바야마입니다. 이 선수는 지금까지 일본 스모 역사상 최고인 69연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눈앞에 둔 70연승의 대기록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70연승에 실패하는 패배를 당하고 나서 후타바야마는 바로 자기 지인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칩니다. 내가 나무닭의 경지를 지키지 못했다. 여기서 나무닭은 뭘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닭은 장자의 달생 편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투개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투개, 닭싸움이죠. 그는 어느 날 자기 닭을 가지고 닭을 잘 훈련시키기로 유명한 기성자라는 사람을 찾아가죠. 기성자한테 왕은 자신이 가지고 간 닭을 백전백승의 싸움닭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열흘 후에 왕은 기성자를 찾아갑니다. 닭이 잘 훈련되었는지를 묻자 기성자가 말합니다.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이에 왕이 왜 아직 덜 되었느냐고 묻자 기성자가 말합니다. 닭이 허세가 심하고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합니다. 열흘 후에 다시 오십시오. 왕은 돌아갔다 열흘 만에 와서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되었느냐? 이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닭으로 길러졌느냐? 기성자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닭은 아직도 다른 닭의 울음소리나 다른 닭의 날갯짓하는 소리만 들어도 싸우려고 덤빕니다. 그러니 아직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정도라면 투개로서 굉장히 잘 길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기성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왕은 이번에도 그냥 돌아서고
다시 열흘 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되었느냐? 기성자가 그때에서야 이제는 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묻죠. 무엇을 가지고 지금은 되었다고 하느냐? 그러자 기성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른 닭이 울고 날개짓하는 소리를 내도 꿈쩍도 안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흡사 그 모습이 나무로 만들어 놓은 닭 같습니다. 이제 덕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다른 닭들이 감히 덤비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기성자의 마지막 한구, 덕이 온전해졌다는 말은 자기를 자기로만 만드는 힘이 완벽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일본에 미야모토 도쿠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스모에 정통했는데 1985년에 펴낸 저서 리키시 히와쿠 스모 선수의 유랑이라는 저서에서 후타바야마가 시합에서 어떤 상대를 대하더라도 태연자약하고 조금의 동요도 없었으며 상대 선수가 후타바야마의 기세 없는 기세에 눌려서 자멸하는 것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처음에 서두에 소개드린 그 후타바야마 69년 연승에 성공하고 70연승에서 좌절했던 70연승에 도전해서 좌절했던 그 일본 스모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었다는 거죠. 태연자약하고 조금의 동요도 없었으며 상대 선수가 후타바야마의 기세 없는 기세에 눌려 자멸하는 것 같았다. 장자에 그 나오는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은 그 부분을 이용한 작가의 묘사였죠.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태연자약이라는 소챕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태연자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태연자약에서 자약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로만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연은 아주 크고 넓은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태연한 사람은 자약하고 자약한 사람은 아주 태연하죠. 태연자약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자신만의 흐름이나 결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태연자약한 후타바야마의 기세 없는 기세에 눌려서 상대가 자멸하는 것이나 나무 닭의 온전한 덕에 눌려 다른 닭들이 감히 덤보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기성자가 닭을 20일 동안이나 훈련시키고도 왕에게 아직 안 되었다고 말한 것은 닭이 자신의 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위를 고유한 자신의 내면에서 발동시키지 않고 상대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행위가 발동된다는 것이죠. 종속적 주체로서의 움직이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사고는 보통 이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흐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경쟁이라는 것이죠. 경쟁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견주거나 다투는 일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쟁의 구도 속에서 이미 정해진 틀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 틀 자체가 공고화되는 현상을 보여주죠. 이미 있는 그 경쟁에 자기를 연료로 소모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정해진 틀은 더욱 고착화되고 이 고착화되어가는 틀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길을 여지없이 차단해 버립니다.
경쟁이 치열한 것이 갈등을 너무 과하게 조장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더욱 부정적인 점은 치열한 경쟁이 틀 자체의 변화를 가로막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보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요새 TV 프로에 경쟁 프로들이 굉장하잖아요. 요 사이 급작스럽게 늘었다기보다는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음악 경쟁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대부분의 방송 프로를 지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 것 같은데요. 앞서 읽은 그 문구를 보면 아주 암담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는 진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 구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우리는 그 경쟁이 벌어지는 판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새로움, 고유함, 선도력은 시도되지 못합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경쟁 구도 속에서는 승리자도 패배자도 모두 행복하지 않고 피곤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또 마저 읽어봅니다. 경쟁 속에서는 누구도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승리자나 패배자 모두 행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분명 자약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항상 자신에게서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자약하면 이미 존재하는 경쟁의 틀 속으로 들어가려고 급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삶을 꿈꿉니다. 후타바야마가 70연승에 실패한 원인을 스스로 나무다게 경지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돌린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9연승까지는 상대에 흔들리거나 승수를 의식하지 않았는데 70연승에 도전하면서는 70연승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면서부터 이기려는 의지가 강해져서 온전히 자기 게임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70연승과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원래의 리듬을 잃게 된 것이죠. 태연하게 자신의 스모를 하지 못하고 70연승과 경쟁하는 스모를 하도록 자신을 방치했습니다. 그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죠. 자, 마지막 소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을 이겨야 진짜 강자라는 제목입니다. 나무달은 자기가 자기로만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게임을 하는 사람만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훈고는 기존의 이론이나 지식을 뿌리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의적 기풍은 질문을 하고 덕을 발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은 자신만의 고유한 개방성을 갖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자신으로 세우지 못하고 자신 이외의 것을 상대로 세워놓는 한 그 사람은 항상 경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계속하는 한 경쟁 상대와 같은 구조에 갇힐 수밖에 없죠. 경쟁하는 그 상대와 같은 구조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쟁하며 공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하며 수준이 같아지는 것이고요. 같은 수준에서는 앞선다 해도 겨우 조금 나을 수 있을 뿐입니다.
조금 나은 수준이 약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것을 우린 1등이라고 하는데, 1등은 상대적으로 누구에게 비해 높은 것이지 자기에게서만 발현되는 절대적 높이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인류라는 것은 절대적 높이를 보여주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합당해지는 칭호입니다. 1등과 인류는 격이 다른 거죠. 절대적 높이를 가진 자는 외부에 반응하는 것을 자기 업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기려 하지 타인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경쟁 구도 속으로 스스로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그 구도 자체를 지배하거나 장악합니다. 자기 게임을 할 뿐입니다. 태연자약한 태도로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애써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멸함으로써 승리자의 지위를 오래 유지합니다. 마치 나무 닭처럼 말이죠. 그래서 노자도 자신을 이겨야 진짜 강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1등보다는 인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1등은 판을 지키는 사람이고 인류는 새 판을 짜는 사람이죠. 우리가 따라하고 부러워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짜여진 판 안에서 사는데 만족하는 나라는 전술적 차원에 머무르고, 판을 짜보려고 몸부림치는 나라는 전략적 차원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적 차원에서라야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독립과 창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독립과 창의는 이 전략적 차원, 짜여진 판 안에서 사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보려고 몸부림치는 나라에서, 그런 사람에게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독립, 창의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최진석 교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 챕터를 읽고 나서 조금은 위안을 받았다고 할까요? 뭔가 좀 이렇게 많이 외롭기도 했지만 저에게 좀 이런 태연 자약이 막 생겨가고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과정이 요즘 있었고요. 그러기까지가 굉장히 좀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상처들이, 그런 아픈 경험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태연자약이 만들어지지 않았겠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녹음 클립을 들으시는 분도 그런 상처들을 받아가는 과정이 있으시다면 그건 좋은 징후일 겁니다. 그것을 굴복하지만 않는다고 하면요, 그것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우리를 상처 주는 그런 것들,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들, 도전들, 아니면 방해물들 계속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고 있는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이시기보다 이게 내가 나무 닭의 경지로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자잘한 인풋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늘 아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빛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